이제 그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신규 등록하고 등록전환 했을 때 집은 어떻게 줄 거냐? 아까 신규 등록은 이 처음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죠, 그죠? 공유 서면 매입했을 때. 자, 등록 전환은 뭐였어요? 산 깎아가지고 아파트 지면 임야대장 없애고 토지대장을 바꾸는 게 등록 전환이죠. 그럼 지번이 확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주니까 가보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땅이었는데 이 바다를 막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신규 등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집은 어떻게 줄 거냐 이거죠. 그럼 요 옆에가 만약에 10번지다 이렇게 되겠죠. 자, 원칙적으로 부분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바뀔 때는 부분. 여기 10번지다 10의 1, 10의 1은 식으로 부분 주는 게 원칙이에요. 부분, 본본을 바로 주는 게 원칙은 부분입니다. 자, 갑니다. 기억, 원칙, 땡땡. 10번 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 본본에다가 부분 동그라미 치세요. 부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할 때는 이제 부분 붙입니다. 부분. 자, 그럼 니은, 예외, 요걸 내봐야 돼요. 예외적으로 본번을 주는 경우가 3개 있어요. 예외 본번. 다만 부분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고 인정된 다음 3가지의 경우는 지번 부지 지역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줄거세요. 본번으로 순차로 지번 부여할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외우는 방법은 자, CAB 이렇게 바꾸세요. CAB 이걸 외우기가 이렇게 어떻게 오냐면 여인 멀리 이렇게 보세요. 여인은 멀리 있어야 돼. 그래야 가끔 만납니다. 여인 멀리. 여인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 공부 안 해. 여인은 멀리 있어야 돼. 여인 멀리 이렇게 옵니다. 여인은 멀리 있어야 본번이야. 본번. 멀리 있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맨날 본단 말이야. 여인 멀리. 이게 뭐냐면 여러 필지 또 인접에 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여인은 멀리 있어야 돼. 자, 보죠. C부터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여러 필지는 본번입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10번지인데 여기 줄게 이제 신규 등록할 필지가 여러 필지야. 자, 여러 필지라면 이때는 이제 11, 12, 13, 14, 15 본번을 줍니다. 여러 필지일 때는 여러 필지는 본번. 그 다음에 이 본번과 인접에 있어요. 자, 바로 여기가 11번이다. 바로 인접한다 그러면 12 여기 바로 인접이 A야 보죠.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역에 줄거세요. 최종 지번 토지의 인접의 최종. 여기에 최종이 만약에 11번지다. 최종 인접은 12, 13이 간다는 거예요. 최종 지번의 인접한 경우. 최종 본번의 인접한 경우. 그 다음 B 너무 멀리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등록된 토지 본번에다가 부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18이야. 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 도서시 섬이라고 생각. 섬이다. 여기가 18인데 여기 18-1 하려고 너무 멀리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는 18- 아니라 산 19를 준다 이거죠. 자, 지금 바로 해봅시다. 자,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할 때는 원칙은 부분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본번을 주는 게 여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인 멀리 여러 필지인 경우 또 최종 본번에 인접한 경우. 세 번째는 너무 멀리 떨어진 섬 같은 경우는 본번을 부여합니다. 그 세 개 외워야 됩니다. 여기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서 공통점입니다. 원칙은 부분, 예외적으로 여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본번입니다. 자, 오른쪽 3번 가죠. 이제 분할도 부분이 원칙입니다. 여기 원칙. 부분,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을 하고 잘라주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순번으로 부분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분할 아까 잠깐 했죠. 자, 여기 만약에 자, 여기 이제 만약에 100번지입니다. 100번지를 분할한다. 이렇게 만약 세 필지로 분할한다.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주고 요거는 100번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에 부분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부분을 부여한다. 이게 이제 분할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니은, 다만 조심하세요. 다만. 이게 더 많이 나와. 예외. 다만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합니다. 이게 더 많이 나와. 건축물이 있을 때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집 배운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가 100번지였어요. 100번지였습니다. 여기 이제 건물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세 필지로 나눈다고 하죠. 오케이? 이렇게 나눌 때는 집 배운 아저씨를 맨날 여기다 편지를 보냈자는 거죠. 여기다가 먼저 자, 건물이 있을 때를 먼저 본분 준다는 거죠. 집 배운 아저씨 그대로 이제 맨날 했으니까 여기다 본분 먼저 주고 나머지에다가 자, 부분을 주게 됩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항상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존재하는 지번에다가 종전 지번을 먼저 부여한다.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분할의 반대가 뭐죠? 합병이죠? 합병. 자, 합병의 경우는 선순위 지번을 줍니다. 자, 기호 원칙. 땡땡.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을 한다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 있는 때는 조심해야 돼. 본번으로 된 지번만 있는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 지번을 한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 만약에 세 필지였다. 여기에 자 100의 1, 100의 2, 100의 3 이렇게 있다. 여기 이제 합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지워야 되겠죠? 지워야 되면 이것은 최선순위 요거잖아요. 그죠? 요것을 주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선순위 지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100의 1, 10의 1, 10의 2 있고 이제 11번지만 있다. 요거는 여기 제일 빠르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본분만 있는 여기 있죠. 이럴 때는 11번지를 둡니다. 없어지는 거고. 본분만 있으니까 11번지가 됩니다. 본분만 있는 것 중에 최선순위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합병 정리됐죠? 여기도 예외가 있어. 아까 분할하고는 조금 달라. 자, 분할할 때는 건물이 있으면 요 건물이 있는 데를 반드시 여기다가 종전지번을 줍니다. 근데 합병은 신청할 때만 하는 거야. 합병은 신청할 때만 지분 부여하면 신청. 자, 갑니다. 니은 예외. 땡땡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건물이 있어요. 그때는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자 줄거세요. 합병 후 지번 신청 동그라미 신청할 때만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그게 아까 분할과 달라요. 분할은 건축물이 있다면 이걸 반드시 분할의 경우는 지번을 줍니다. 합병은 신청할 때만 건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한다. 잘 기억해야 돼요. 다음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왔던 5번입니다. 5번.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15. 지적 확정 청량 그러면 신도시라고 적으세요. 신도시 청량 무슨 청량이다? 지적 확정 청량 실시지역 신도시. 아까 무슨 식이었죠? 단지식이 많다 그랬죠. 그죠? 블록식으로 많이 한다 그랬죠. 블록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번이 원칙이야. 본번. 자, A 원칙 땡땡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종전 지번 중 동그라미 치세요. 본번으로 부여한다. 자, 신도시는 본번으로 부여한다. 자, 우리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번주 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관련이 있죠. 우리,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한 달 전에 그냥 해요. 갑자기 지정한다 그랬어요? 갑자기 지정한다 그랬죠? 왜? 토지 투기 막기 위해서. 자, 우리 이제 신도시 한번 해보죠. 안동하고 예천하고, 그죠? 그럼 신도시 할 때 그냥 많은 게 그잖아? 그럼 여기는 요만큼은 이제 안동 지역이었죠? 이쪽은 예천이었죠, 그죠? 예천 지역이고, 할까요? 안동 지역이고,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제, 자, 신도시를 만듭니다.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렇게 자르죠, 그죠? 이쪽은 안동도 들어가고 예천도 들어갔잖아, 그죠? 여기가, 여기는 이제 신도시 될 지역이잖아. 여기는 신도시가 아니죠? 신도시, 신도시 외죠? 외, 박. 이쪽도 신도시 외, 박이죠? 한자로 쓰면 외, 한글로 쓰면 박.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신도시가 됐다, 여기가. 여기는 이제 신도시가 된 거죠. 여기 여러 필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가 신도시 바깥에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가, 자,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뭐였죠? 무슨 리였죠? 호명면이죠, 그죠? 호명면, 무슨 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호명면 무슨 리였으니까 여기는 들어왔고 여기 안 들어왔잖아. 여기는 10번지야. 여기도 10번지였어요. 똑같은 10번지들도 신도시에 들어온 지역이 있고 안 들어온 지역이 있죠,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동에 리가 한 개라 그래서 두 개라 그랬어요. 한 개밖에 없잖아. 여기도 10번, 여기 10번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도시도 요거는 지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바깥에 있는 지번하고 신도시에 들어온 지번이 같으면 요거는 제외합니다. 지번이 없어요. 왜? 같이 하면 안 되니까. 다음, 경계에 걸쳐 있는 경계. 여기도 이제 안동하고, 자, 여기 경계. 여기 경계에 만약에 한 2번지가 있었다. 여기 또 2번지가 있었다. 경계다, 경계. 그럼 이것도 제외됩니다. 조심한다. 같은 지번과 경계에 있는 집 일단 빼고, 고개 밑에, 자, 방가로, 두 개입니다. 거기 뭐야? 예외 잘 보세요. 다음은 본번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본번으로 사용하는데, 본번에서 제외한다. 없앤다. 자, 두 가지. 같은 지번하고 경계에 걸친 지번이야. 첫째, 취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즉, 신도시 종전 지번과 취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버립니다. 요거, 신도시 바깥의 지번과 신도 안에 있는 것은 요거는 지번 부여 안에 버린다. 그 다음 또,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밑에 2번 경계 취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본번 부여 안 한다. 버립니다. 자, 그러면 몇 번지가 없어요? 2번지하고 10번지는 신도시는 없습니다. 자, 두 개 빼고 신도시 없는 게 몇 번이야? 자, 2번하고 10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신도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확 다 버리고 아파트 짓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지번을 부여하려고 그래요. 그럼 요게 만약에 요게 지번이, 자, 그러면 본번 부여 원칙입니다. 본번 1, 2, 3, 4, 2 본번만 부여합니다. 부분을 안 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분필할 우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본번만 줍니다. 이 원칙이야. 본번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종전 지번 수는 한 100개라고 하죠. 자, 근데 이게 개발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지번이 굉장히 많아요. 또 부여할 지번은 한 100개, 1000개가 된다고 하죠. 그럼 종전 지번 100개 가지고 1000개 본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이제 예외적으로 아까 했죠. 무슨 식으로 한다? 블록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식으로 확 없애가지고 어떻게 한다? 블록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100개를 1000개로 만들 수 있는, 100개를 10,000개로 만들 수 있죠. 왜? 의삼으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거나, 또는 본번으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원칙 갑니다. 예외입니다. 자, 원칙은 뭐였어요? 본번을 부여하고, 근데 예외,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수가 예컨대 100개라고 하죠. 100개가 새로 부여할 지번수 1000개, 1000개부터 동그라미 쳐. 적을 때는 100개 가지고 1000개를 번번 줄 수 없잖아. 적을 때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전부 법 조문이에요. 1번 이게 원칙의 첫째, 블록 단위, 그죠? 아까 바둑판식 블록 단위로 하나의 번번 부여한 후 필지로 부분 부여하거나, 이걸 가장 많이 한다. 15의 1, 15의 2, 15의 3, 15의 4 블록 단위로 부분 부여, 또는 두 번째, 또는이 아니 또 2번, 또는 치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11번부터 본번 사용할 11, 12, 13, 14, 14, 1000번까지 부여할 수 있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블록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예외를 먼저 해봐야 돼. 신도시가 되면 종전 지번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수보다 훨씬 적단 말이야. 적을 경우에는 블록식으로 해서 부번을 부여하거나 또는 본번으로 계속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 갑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하면, 우리 신도시 사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금방 돼요. 엄청 많이 걸리죠, 그죠? 지금 아직 못한 데도 있잖아요. 저 2단지, 2구. 5년, 10년 걸리잖아. 그래서 이제 준공 전에도 지번 줍니다. 왜? 편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문제 나갑니다. 준공 전.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자 동그라미 치세요. 신도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동그라미 칩니다. 사업 계획도에 따릅니다. 계획도야.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사업도가 아니고 사업 계획도에 따르되, 조금 전에 배웠던 지적확정 청량 실시 지역에 지번 부여 방법 따른 지번을 부여합니다. 즉 원칙은 본번, 예외적으로 블록식으로 부분 부여한다. 따르는 것은 지적 사업 계획도에 따릅니다. 자, D가 중요 표시 준용되는 경우야. 자, 이 신도시에 지번 부여하는 것을 다른 데다 이걸 그대로 따라한다. 준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자, 신도시를 준용하는 게, 옆에 적으세요. 이렇게 외울 때 지축반 이렇게 오세요. 아, 지축행. 지축행은 요 신도시를 준용합니다. 지는 뭐냐 하면 첫 번째야. 지번 부여 지역에, 자, 지번 변경할 때. 지번 변경할 때는 원칙은 본번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블록식으로 부분 부여할 수도 있지. 지번. 왜냐? 지번 변경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하니까. 다음, 축척 변경 갑니다. 세 번째, 축척 변경 시행 지역 필지에 지번 부여할 때 축척 변경의 축, 그다음 중간에 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입니다. 요 세 가지는, 자, 이번 넓은 지역이니까 신도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본번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블록식으로 부분 부여합니다. 지축행 이렇게 봅시다. 줄여서 지는 지번 부여지, 지번 변경, 축은 축척 변경 지역, 행은 행정구역 개편. 자, 이거는 이제 저 서울에 가면 옛날에 3호선이 지축까지 갔어요. 이게 지축행이다, 이다. 지축행은 신도시를 준용한다. 잘 기억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렇게 시험 날 때 있다는 거야. 다음 중 지번을 부여할 때 블록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몇 개야? 4개가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뭐였어요? 신도시하고 요거 준용되는 거 3개. 신도시하고 지축행 요 4개는 블록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번 부여를 마치고, 지번 부여했어요. 자, 다 부여했어요. 근데 이제 6번에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있죠. 지번이 바뀌는 경우. 그럼 조금 전에 했잖아. 지번 변경될 때는 뭐 한다? 신도시를 준용한다 그랬죠. 자, 1의 갑니다. 지적소관청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줄거 나간다.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되면 자 줄거세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승인받아야 돼. 시도지사 또는 자 대도시장은 몇만 명 이상이죠? 50만 명 이상을 대도시라 그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번을 서로 부여할 수가 있다. 시도지사의 승인 나왔어요.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입니다. 자, 이거는 승인권자야. 자, 여기서 자, 안동시청이 자, 지번을 변경합니다. 지번을 변경할 때는 이 시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 그러니까 경상북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50만 이상이 지금 경북에는 지금 아무도 없죠. 지금 포항이 50만 넘었었는데 지금 49만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시험은 안 나오지만 자 3년 동안 50만 이하 떨어져 버리면 이제 대도시에 탈락하는 거야. 포항이 난리 났어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하여간 자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 받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도지사 승인은 지번 변경입니다. 자, 이번에 지번 변경 사연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대표적인 예 한번 볼까요? 이건 니은, 시험 안 나오지, 니은.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지번 부여 지역에 같은 지번이 있게 된 경우. 이런 경우 많겠죠, 그죠? 행정구역 통폐합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송현동하고 또 무슨 동이 있어? 비슷한 거? 송화동하고 합해서 그냥 이게 송현동을 했다. 송화동 100번지하고 송현동 100번지가 있었겠죠. 통폐합하면 100이 2개가 되잖아. 그걸 이제 변경을 해야. 그런 경우에 지번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시험은 안 나오고. 자, 동그라미 3번에 지번 변경 절차는 아까 시도지사의 승인받는다. 그게 포인트예요. 승인받는다. 자, 동그라미 기억 설정 읽어보죠. 지적소환청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 변경 사유를 적은 자, 줄거세요. 승인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겠어? 시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서에다가 지번 대상, 변경 대상 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장의 기록을 하여 줄거세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제출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번을 변경할 때는 자, 누구한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했지만 아까 신도시를 준용하는 게 뭐였었어? 이거 저번에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변경 되면 이걸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준용이 나온단 말이야. 원칙은 뭐죠? 본번 부여. 예외적으로 종전 본번 부여 수가 더 적을 때는 블록식으로 한다. 그게 부분 부여. 4번 지적소환청이 지번 변경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번을 변경할 때는 자 줄거세요. 지적 확정 청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 아까 했죠? 준용되니까. 자, 그러면 지번이 바뀌었어요. 지번이 바뀌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등기부에 부에는 네 가지 뭐 적었죠? 등기부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었죠. 여기는 지번이 지금 10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대장에는 뭘로 바뀌어서 15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하잖아. 그럼 촉탁을 합니다. 바꾸라고. 촉탁 등기 신청합니다. 3번 중요. 등기 촉탁과 통지합니다. 지적소환청이 지번을 변경한 때는 지체 없이 국가기관 간에는 지체 없이가 많이 나와요. 왜냐? 요걸 날짜를 딱 정하면 요걸 위반하면 감옥에 가니까 직무유기죄로. 그래서 지체 없이가 많이 나와요. 그냥 지적소환청이 지번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를 등기관서라고 돼요. 관할 등기소에다가 토지 바뀌죠.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바꿔줍니다. 자, 근데 아까 뭐는 척탁을 한다, 신규 등록은 척탁하지 않는다. 그게 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가 즉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뀐다. 그럼 무조건 어디 한다? 등기소에 촉탁한다 이거야. 근데 뭐는 촉탁 안 한다? 신규 등록은 촉탁 안 한다. 왜? 등기소에 등기가 없잖아 지금. 미등기 상태니까 촉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목. 여기 이제 중요 표시하세요. 두 문제가 꼭 나와. 지목은. 근데 이제 외워야 돼.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잘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지만 그래도 매년 두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좋아. 지목은. 자, 지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목에서 버리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목 버려. 아까 했잖아. 자, 하천 위에다가 다리 놨다. 그럼 지목이 도로다 하천이다. 하천이라 그랬어요. 하천 복개공사했다. 그에 맞고 다리 뭐 복개공사했고 아파트 지었다. 아파트 망하지만 지었다. 대다 하천이다. 하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버려야 돼. 그러니까 수평 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갑니다. 지목 1의 동그라미 1번. 지목이란 토지의 동그라미 크게 쳐. 주된 용도입니다.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를 28개입니다. 28종류로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걸 지목이라 그래요. 용도 지목이라. 용도에 따라 이제 구분합니다. 용도, 주된 용도. 자, 그래서 오른쪽 3번 옵니다. 지목 설정 기준 요령에서 자, 그냥 시험은 안 나오지만 읽어보죠. 지목 분류 요령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의 높거나 점, 고저 등 지형에 따라 분류한 지형 지목이라고 그래. 지형. X. 우리는 지형 지목이 아니야. 그 다음 토지 성질, 토양의 성질 종류에 따라 보면 토성 지목 X. 우리는 주거 용도에 따라 보면 용도 지목이 있는데 우리는 용도 지목을 선택했어요. 용도에 따라 지목을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 내려오세요.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입니다. 자, 지목을 만드는 원칙 1. 지목은 법정주의, 법에 딱 정해져 있어. 법정주의 또는 열거주의라 그래. 지목 법에 딱 정해져 28개. 그 다음 1번 일필지, 일지목의 원칙입니다. 이건 일부러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항상 일필지에는 뭘 적는다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 또는 좌표. 요게 같아야 돼. 같아야 일필지란 말이에요. 일필지에 지목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필지, 일지목 원칙. 다음 3번. 3번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래.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지목을 따라간다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 아파트에 가보죠. 아파트를 가봅시다.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에 그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도로 있고 아파트에 주차장 있죠. 자, 아파트에 도로, 아파트에 주차장, 아파트는 대야. 그러면 대하고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지목이 3개잖아. 그 중에 주가 뭐예요? 주된 용도가 뭐야? 주차장이 주된 용도야? 아파트가 주된 용도야? 아파트가 주된 용도잖아. 그러니까 지목은 뭐다? 대입니다. 대. 아시겠어요? 그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도 대고 아파트에 있는 도로도 대야. 그걸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 그래. 그럼 조심해야 돼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잘 틀려요. 도로교통법하고 우리 지적법은 달라요. 도로교통법에서도 아파트도 도로도 도로입니다. 그래서 하다 걸리면 음주운전 걸려요. 걸려. 또 주차장도 도로야. 그거는 주차장 운전하다가 하면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 지적법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야, 지적법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파트는 그 도로도 그 뭐야? 이라더라. 그러면 음주운전한다 그러면 안 돼요. 도로교통법하고 지적법은 달라요. 자, 그래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영속성의 원칙. 이거는 자주 나와요.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자, 읽어보세요. 토지가 임시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용도를 달리할 때는 지목 변경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가 도로야. 도로인데 여름에 태풍이 와가지고 막 물이 넘쳤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물이 이만큼 와서. 그러면 그 도로가 하천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지목은 도로야. 한 일주일 있으면 물 다 빠져나가잖아요. 일시적으로 바뀌어도 지목은 안 바꾼다는 겁니다. 영속성의 원칙, 일시적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 죽은 거 조심해야 돼. 토지가 임시적으로나 일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 변경 안 합니다. 다음 5번에 사용 목적 따라가는 원칙. 추정은 따라간다는 거야. 사용 목적을 따라가는 원칙. 그 두 번째 줄 잘 기억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다음 아직 건물이 없어요. 자,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자 죽었죠.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건물이 없지만 이거는 뭡니까? 대입니다. 대. 택지 조성공사를 한 이유는 사용 목적이 이제 대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건물은 한 개도 없어도 돼야. 또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장이 하나도 없어도 공장용지로 만듭니다. 설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자, 6번에 이제 지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 기억만 기억하세요. 기억. 등록 먼저 한 놈이 장땡이야. 아까 잠깐 했죠.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도로나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도 먼저 하천이었죠. 하천으로 해야 됩니다. 아파트 지어도 하천입니다. 자, 이제 4번에 지목의 구분. 매일 한두 문제 거기 나오잖아요. 그지? 26, 27회, 28회, 30회, 31회, 32회, 33회. 적으세요. 34회에서 두 문제가 나와. 10월 28일 딱 두 문제 나온다. 자, 하나씩 보죠. 자, 28개인데. 자, 요게 1번 나오죠. 이걸 코드 번호라 그래. 코드 번호 1번입니다. 1번. 1번 전입니다. 전이 뭡니까? 밭이죠. 그죠? 밭이니까 뭐가 없어야 돼? 물이 없어야 돼요. 거기 포인트야. 물을 상시적으로 줄거 이용하지 않고, 이게 포인트야.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해작물 줄거세요. 과수류는 제외한다. 과수류 포함한다. X야. 과수류 제외. 왜? 과수류는 과수원이니까 그래. 과수류 제외하고 약초, 뽕나무, 땅나무, 묘목, 관상수도 식물을 줄거세요. 주로 재배동으로 함쳐. 재배하는 토지와 줄것죠. 식용으로 죽순을 또 재배하는 토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죠? 전입니다. 전은 포인트가 3개야. 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과수류 제외된다. 재배한다. 그리고 식용으로 죽순 재배하는 토지도 임야가 아니라 전입니다. 자, 반대말 2번 답이죠. 답은 그죠? 논이죠. 물이 나와야 되겠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줄거 이용하여,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 식물을 주로 동그라미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재배하는 토지 답이야. 다음 3 과수원. 자, 그러면 1번에 전, 답, 과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농지라 그래요. 자, 조심할게. 농지는 농지법에서 나오는 용어지 우리 지목에는 농지라는 지목이 없어요. 자, 전답과를 합해서 우리가 농지라 그래. 농지법에서 농지라는 지목은 없다. 자, 오른쪽 3번에 과수원 갑니다. 이게 참고학습은 아예 보지 마세요. 머리 아픕니다. 과수원은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리를 집단적으로 줄고요. 재배죠.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 부지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돼. 우리 지목에서는 요 다만을 답으로 다 많이 나와. 아닌 거, 다만 아니라는 거야. 다만 아닌 거, 다만 아닌 거.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주거용 건축물은 대로 합니다. 조심해야 돼. 과수원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라 뭐다? 대로 합니다. 왜? 주지목이 되니까.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야.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과수원에 있는 주거용 건물은 대다, 대. 다음 4번에 목장용지 갑니다. 목장용지. 자, 이제 우리 지목에 보면 그 용지라는 데가 많아. 용지. 용지는 이 위에 건축물이 있다는 거죠. 건축물이 있는 게 용지입니다. 용지. 자, 목장용지는 기업, 축산업, 낙농하기 위한 초지 동그라미 치세요. 초지를 조성한 토지. 초지. 풀이죠, 풀. 니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 부지. 이것 기역 및 니은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인데 다만 줄으세요. 다만 목장 용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아까 과수원하고 두 개 외워야 돼. 과수원하고 목장 용지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뭐다? 대로 한다. 여기 이제 답으로 나온단 말이야. 다음 5번 임야로 갑니다. 임야. 자, 임야 중요 표시하세요. 임야 잘 나옵니다. 답으로. 임야. 자, 임야는 살림이 우리 산이잖아. 그죠? 살림 및 원야 들판이죠.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에 지자 나와. 수림지, 중림지가 뭡니까? 대나무 축자입니다. 대나무, 중림지, 앞석시, 그 다음 땅,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등 토지를 임야라 그래요. 임야는 이제 뭡니까? 들야자니까 들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땅, 황무땅 등 임야가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자, 거기서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한번 줄거보다 간석지 갯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개론 시간에 나오죠. 간석지 갯벌을 개론 시간에 뭐라 그래요? 빈지라고 배우죠. 자, 이건 지목이 뭐냐? 지목이 뭐겠어요? 자, 조심합니다. 지목은 우리 대한민국 땅이 지목이야. 바다는 지목이 없어요. 빈지는 뭐야? 바다잖아. 지목이 없는 거야. 바다입니다. 간석지. 그죠? 자, 조금 이따 나와요. 자, 바다는 어디까지가 바다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공부를 해봐야 돼. 재밌어요. 바다 어디까지 바다예요? 바다는 최대 만조인이라고 그래. 최대 만조인. 쉽게 해서 밀물이 들어왔을 때까지를 바다라 그래. 우리 갯벌은 밀물시에는 바다가 들어와 있잖아. 그리고 바다야. 그러니까 지목이 없어요. 그죠? 간석지 갯벌은 이거는 지목이 없다 이겁니다. 자, 6번. 자, 그럼 하나 더 가보죠. 자, 바다는 지목이 없어요. 자, 우리 이제 공부하다가 우리 여름인데 우리 어디로 놀러 가볼까요? 자, 부산으로 놀러 가보자. 부산에 유명한 데가 뭐 돼 있죠? 해운대. 자, 해운대. 해운대하고 그 옆에 있는 해수욕장이 뭐냐면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어요. 해운대와 광안리 차이는 해운대는 젊은 애들이 많이 오고 광안리는 나이 먹은 사람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광안리는 횟집이 유명한 횟집이 많아요. 저도 부산 가면 이제 광안리 꼭 가서 먹는데. 그럼 이제 해운대하고 광안리 그 위에 바다에 보면 큰 뭐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죠. 그죠? 그걸 광안대교라 그래. 광안대교. 여름에도 막 그냥 번쩍번쩍번쩍하죠. 그죠? 광안대교. 차 엄청나게 많이 다니. 광안대교는 아까 지목 뭐라 그랬죠? 광안대교 지목은 뭡니까? 지목이 뭡니까? 조금 전에 없다죠. 없어. 바다는 지목이 없다 그랬잖아. 지목이 없습니다.
광안대교는 지목이 없다. 아시겠죠? 바다 위에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네? 없죠. 당연히 없죠. 무슨 대교 나오면. 근데 그 밑에 하천이라면 하천이에요. 하천이나 바다 위에 있는 거는 지목이 없어요. 자, 그런 점 조심하시고.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 이제 학교 동창회 가가지고, 써보거란 말이야. 내기해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냐, 그럼. 야, 너 유식하다. 그런단 말이야. 그게 여기서 배운 써보게 될 거 아니야. 자, 아니면 뭐, 게임할 때, 그죠? 게임할 때 뭐, 5만원짜리 게임 이런 거 하잖아. 동창회 가가지고. 전 동창회 가면 그런 거 잘 가르쳐줘야 내가. 자, 가면 저는 이제 뭐 돈은 안 받지만 6번 광천지 갑니다. 광천지. 광천지는 이제 막 뭐가 용출돼야 돼. 막 솟아올라야 돼. 광천. 자, 지하에서 지하 죽었고 지하에서 땅 밑에서 온수나 약수나 석유르등이 동그라미쳐 용출 솟아오르는 게 용출이죠. 용출 솟아오르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입니다. 다만 줄거 다만 아닌 거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르등 등을 일정 장소 동그라미쳐 운송하는 운송이 나오면 안 돼요. 광천지가 아니야.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운송이 나오면 용출이 아니잖아. 광천지가 아닙니다. 다음 7번 염전. 자,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접속장 부속시설 부지입니다. 이것도 다만 조심. 무조건 지목에서는 다만이 답이야. 다만. 자, 천일 재현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그라미 쳐세요.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 부지는 제외한다. 무조건 동력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면 염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장 용지예요. 제외된다. 다음 대가죠. 대. 우리 보통 대지라 그러는데 지목은 대지는 없어. 대가 지목입니다. 대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네. 보통 우리는 대지 그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속세에서 쓰는 용어고 법 용어는 대입니다. 대. 자, 가죠. 기업. 보통 이제 지목이 대 그죠? 자, 이 대 위에는 보통 이제 건축물이 많이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물이 없는 경우도 돼 있어요.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진 경우도 있잖아요. 자, 기억. 영구적 건축물 중 뭐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 부지가 됩니다. 이는 거의 위에 이제 우리 건물이 있죠, 그죠? 그런데 니은 중에 표시하세요. 아까 잠깐 했어요. 아까 국토계획법 줄여서 국계법 등. 자, 줄거세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 동그라미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 동그라미 준공된 토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 건물이 없잖아요, 그죠? 건물이 없어도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이 뭐라고? 됩니다. 대.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9번 내려옵니다. 공장용지. 기억. 자, 제조업 동그라미 치세요. 제조업 그러면 공장용지야. 포인트를. 제조업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동그라미 니은은 아까 잠깐 했어요. 법 이름은 뭐라도 좋아. 산업 집정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줄여서 산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자 줄거서 이제 공장 부지 조성 공제가 준공된 토지도 공장 용지입니다. 다음 디귿을 많이 내면 디귿은 기역 및 니은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 부지도 공장 용지입니다. 자, 공장에 있는 병원 있죠? 이거
대가 아니라 공장 용지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0번 학교 용지 나올 28개입니다. 용지는 위에 대개 뭐가 있다 그랬죠? 건축물이 있다 그랬죠? 학교 용지도 학교 있잖아. 땡땡. 학교 교사가 이제 학교 건물이죠? 교사와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 부지가 학교 용지입니다. 딱 접속돼 있어야 돼요. 접속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 11번 주차장. 자, 중요 표시하세요. 주차장도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잘 틀리니까. 땡땡. 아까 얘기했죠, 그죠? 아파트 주차장은 지목이 뭐라 그랬어요? 됩니다. 주차장이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낸단 말이야. 주차장 땡땡.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와, 자, 줄거세요. 주차 전용 건축물이야.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설 시설물 부지가 주차장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조심해야 돼. 여기 시험 나와.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는 주차장이 아니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자, 기억합니다. 조심해야 돼. 주차장법 제2조 다목에 따라 줄거세요. 그냥 노상 주차장. 노상에 동그라미 쳐. 노상 주차장이 뭡니까, 우리? 노상. 그냥 길거리 주차장 있죠? 노상 주차장. 이거는 뭡니까? 도로입니다. 도로. 노상 주차장은 뭐라고요? 도로야, 도로. 도로지 주차장이 아니에요. 도로. 여기 있잖아. 저기죠? 차. 많이 주차했잖아요. 도로입니다. 주차장 아니에요.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예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도로입니다. 자, 근데 조심할게. 꼭 가라는 게 조심해야 돼요. 자, 주차장법 19조. 자, 몇 조까지 시험 필요 없어.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법이 나와야 돼.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이건 제외된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해당합니다. 외워야 돼.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 주차장은 이거는 주차장이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 노상 주차장하고 그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야. 그러나 주차장법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된 주차장, 요거는 주차장이 됩니다. 니은 자동차 등 판매 동그라미 시세. 자동차 등 판매 목적으로 설치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 요거는 잡종지입니다. 이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판매 목적으로 설치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이거는 잡종지지 주차장이 아니에요. 자주 나와. 다음 12번 주유소 용지도 좀 중요하고요. 자, 주유소 용지가 요래 우리 전기차 때문에 좀 바뀌었어요. 자, 전기차에서 전기 이렇게 충전하고 있잖아. 그게 뭐냐? 주유소 용지입니다. 자, 주유소 용지 갑니다. 석유 기억, 석유 제품, 액화수유가스. 액화수유가스가 뭐예요? LPG입니다. 그죠? LPG. 전기 또는, 자, 줄건데, 오늘 포인트. 전기 또는 수소, 이겁니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가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에, 그죠? 전기나 수소 판매를 위해 설비를 갖춘 부지도 뭐가 됐다, 이제? 주유소 용지다. 그걸 잘해야 돼. 주유소 용지. 거기에 들어갔어요. 니은의 저유소, 유류 저장하는 데죠. 및 원유 저장소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가 주유소 용지야. 다만, 조심합니다. 띠가, 다만 아닌 거. 다만, 자동차나 선박이나 기차 등의 동그라미 쳐. 제작 가면 창고 용지, 공장 용지입니다. 또는 정비 공장 나왔죠.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이들 같은 부지는 주요소 용지에서 제외된다. 요거는 공장 용지입니다. 자, 13 창고입니다. 창고 용지는 보관이죠.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한 보관시설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는 창고 용지. 무조건 보관, 저장, 창고 용지야. 자, 도로도 중요 표시 도로. 다음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까 제가 물어본 거죠. 다만 아닌 거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한 용도의 일정 단지 안에 있는 설치된 통로는 제외됩니다. 쉽게 해서 아파트에 있는 아까 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또 공장에 있는 도로도 공장 용지입니다. 자, 도로의 대표적인 애 나오죠. 기업.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해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그 다음 니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이것도 누구나 아니까 시험 안 내. 시험은 디귿 리을을 낸단 말이야. 자, 줄거세요.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부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뭐라고요? 도로입니다. 도로. 대가 아니야.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대가 아니라 도로입니다. 그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이야. 자, 조심하죠. 그러나 조심해야 돼. 그러나 국도의 휴게소 부지는 이건 도로가 아니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야. 국도나 지방도의 휴게소는 도로가 아니고 됩니다. 돼. 그런 걸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등산 갈 때 그죠? 산악회 놀러 가잖아. 산악회 놀러 가면 어디입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쉰다. 거기서는 차 마셔도 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건 도로야. 국도나 지방도 휴게소 보시면 실컷 마셔도 돼. 그건 국도가 아니라 되니까 돼.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다음 이 리얼이야. 두 필지 이상, 두 필지 이상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바로 도로가 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 15 철도용지도 가끔 냅니다. 철도용지. 철도용지는 궤도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 궤도.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동그라미 쳐 궤도 등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줄거세요. 역사가 뭡니까? 역 이름이죠. 그죠? 안동역, 서울역, 전부 철도용지입니다. 안동역에 가니까 막 건물이 크게 있다고 대지 그러면 안 돼. 안동역이 뭐라고? 철도용지입니다.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등 부속시설 부지는 철도용지입니다. 자, 16 제방. 제방이 뭡니까? 우리 뚝이라 그러죠. 그죠? 뚝. 막는 거. 제방. 조수나 자연유수나 모래, 바람 등을 죽게 즐거세요. 막기 위하여. 뭘 막는 게 제방이에요.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 제자가 들어가.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 부지가 제방입니다. 다음 17, 18, 19 중요 표시하세요. 9일 잘해야 돼. 하천, 국어, 유지. 하천은 우리 자연적인 물, 흐르는 물, 유수, 흐르는 물이 있거나 있을 거죠. 동그라미쳐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현재 물이 안 흘러도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입니다. 우리 여름에는 하천에 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에는 안 흐르잖아.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야. 18 국어가 뭐예요? 우리 국어. 네, 도랑구자입니다. 국어의 도랑 작은 개울, 작은 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동그라미쳐 인공적이야.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 부지와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그 예상된 동그라미쳐 소규모 수로 부지입니다. 소규모란 말이 나오면 국어, 소규모란 말이 안 나오면 하천. 그걸 잘해야 돼.
예상되는 이런 말 나오면 하천. 근데 소규모 예상은 국어입니다. 국어. 19의 유지는 뭡니까? 유지. 그 연못이야. 연못. 쉽게 얘기해서 연못.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 토지와, 자, 줄거세요. 연이나 왕골 등이 동그라미 쳐 자생, 스스로 자라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는 유지입니다. 조심해야 돼. 아까 연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였죠? 똑같이, 그죠? 연을 재배한다. 뭐였어요? 노는 없어. 답입니다. 답. 헷갈리면 안 돼. 답. 앞으로 와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낸단 말이야. 왜 또 논이 나와? 자, 그렇게 외워야 돼. 답이 어디서 했죠? 답이, 자, 40쪽 와보세요. 40페이지. 밑에 두 번째, 2번 답 여기죠?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집에 연 나오자. 연, 왕골 등 식물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야. 답. 재배가 나오면 답인데, 조심해야 돼. 유지. 연이나 왕골 등이 자생, 스스로 자라는 배수가 자란다는 유지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생하고 재배 잘 찾아야 돼. 유지. 20번. 양어장도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양어장도 동그라미 치되 육상에, 이 말이에요. 육지에 육상에 동그라미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물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물 부지가 양어자입니다. 예가 있는데 안 불러. 이거 치어가 뭐죠? 치어. 새끼고기, 어릴 치자야. 치어 부화장, 우렁이 양식장, 이런 것들이 양어장이에요. 육지에 있어야 돼. 자, 우리 이제, 가두리 양식장 있잖아요. 그죠? 가두리 양식장은 지목이 뭐예요, 그럼? 가두리 양식장. 지목이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바다니까. 없어. 거기면 안 돼. 가두리 양식장은 바다잖아, 바다. 그래서 없어요. 육지에 있어야 돼. 양어장은 육상이 포인트야. 요걸 해상에 이렇게 해서 한 두 번 나왔죠. 해상 그럼 X야. 육상. 21 수도용지입니다. 물을 정수 동그라미죠. 깨끗이 하는 게 정수죠.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입니다. 정수가 포인트야. 다음 22 공원. 자, 공원도 좀 조심하고요. 공원은 뭐하러 가죠, 우리? 공원은 놀러 갑니까? 그래, 놀러 가는 데입니다. 자, 놀러 가는데, 술 마시러 가는 데는 아니에요. 공원 보세요. 자, 휴식하라고, 휴식 공간. 일반 공중에 복은 휴양, 요거잖아. 휴양, 놀러 가는 거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 갖춘 부지로 국계법입니다. 줄거세요. 국계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곳이 된 토지입니다. 국계법에 따라 공원이나 녹지로 결정된 토지가 공원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23번. 자, 체육용지. 자, 체육용지 옆에 저거. 체육용지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올림픽 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올림픽 나가는 데가 전부 체육용지입니다. 올림픽. 자, 갑니다. 땡땡. 국민의 건강 정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자, 보세요. 종합운동장. 올림픽 나가잖아요. 그죠? 야구장, 축구장, 실내 체육관, 탁구장, 야구장, 골프장도 올림픽 나가죠. 스키장, 동계올림픽, 승마장, 올림픽 나가죠. 경륜장, 올림픽 나갑니다. 승마장, 경륜장, 줄거 넣으세요.
성마장과 경륜장도 체육용지야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가 체육용지야. 다만 조심해야 돼. 자, 올림픽 안 나가는 거죠.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동그라미째 미흡한, 여기 포인트야. 자,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올림픽 안 나갑니다. 골프 연습장이죠. 또 실내 수영장 및 체육도장, 태권도장, 이거는 체육용지가 아닙니다. 또 유수 흐르는 물을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등 토지는 제외된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맨 밑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등 토지는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한번 나왔는데. 흐르는 물을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은 뭐겠어요? 하천입니다. 하천. 자, 24. 유원지로 가죠. 유원지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정말로 놀러 가는 거야. 유원지. 술 마시는 데입니다. 유원지. 땡땡. 일반 공중에 이제 위락이 완전히 노는 데죠. 위락, 노래방,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자, 줄거세요. 경마장입니다. 아까 성마장은 뭐였죠? 헷갈리면 안 돼. 성마장은 체육시설이야. 경마장은 노름하는데, 경마장은 유원지입니다. 또 야영장도 유원지예요. 야영장 등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입니다. 자, 여기서 다만 조심해. 다만. 자,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닌 거. 다만 이들 먹고 마시는 시설 관련 거리 등으로 봐 독립적인 동그라미. 자, 접속한 게 아니라 너무 멀리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떨어져 있으니까 숙식시설 및 유기장 부지와 떨어져 있는 거 하천, 국어 또는 유지로 분류된 것은 제외된다. 하천, 국어, 유지는 유원지가 아닙니다. 자, 25로 갑니다. 종교용지. 땡땡. 일반 공중에 종교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재배 등을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 뭐 시험은 안 나와요. 자, 오른쪽 26 사적지 중에 표시하세요. 자, 사적지도 그 제외된다 때문에 잘 나와. 자, 사적지가 뭐예요? 우리 보통 사적지? 문화재예요.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우리 도로 표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무슨 색깔로 되어 있죠? 사적지는? 네. 무슨 색이에요? 운전면허 좀 합격 안 하셨어요? 네, 사적지는 네,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일명 고동색이라 그러죠, 일명. 네, 고동색이라 그러죠, 그죠? 일명. 이게 사적지입니다. 사적지. 그러니까 법을 알면 그런 거 다 전부 법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역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자, 줄거세요. 다만 아닌 거. 다만 학교용지에 만약에 문화재 있다. 이건 학교용지야. 쉽게 해서 학교에 문화재 있으면 사적지가 아니고 그것도 학교용지입니다. 또 공원에 문화재 있으면 공원이에요. 또 종교용지. 예컨대 불국사에 있는 문화재는 사적지가 아니고 뭡니까? 불국사니까 종교용지야.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주된 지목으로 된 토지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제외되면 사적지가 아니라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가 돼요. 자, 27 묘지도 찾으라와. 묘지도. 자, 기억.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이거는 뭐 안 나오고 너무 쉬우니까 니은 중에 표시하세요. 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요거는 묘지입니다. 자, 묘지공원은 묘지야.
아까 국계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된 뭐라고 그랬죠? 그거는 공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은 묘지입니다. 잘해야 돼요. 디귿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줄거세요. 봉안시설. 이 봉안시설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뭐라 그랬죠? 납골당이라 그랬어요. 예, 납골당이 납골당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좋은 말로 봉안시설로 바꾼 거야. 납골당, 봉안시설,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가 묘지입니다. 니은하고 디귿을 조심해야 돼.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고시되면 묘지입니다. 공원이 아니야. 디귿 봉안시설 그러면 묘지야. 다만 아닌 거 조심하고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됩니다. 네. 아까 이제 3개 나오는 어디에 있는 건축물 어디에 있었죠? 과수원에 있는 건축물도 되었죠. 과수원 그죠? 과수원. 여기 있는 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도 됩니다. 또 어디가 하나 있었죠? 네, 목장이죠? 목장에 있는 건축물 부지도 돼. 그 3개 기억해야 돼. 과수원하고 목장하고 묘지에 있는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합니다. 자, 마지막 28 중요 표시하세요. 잡종지입니다. 잡종. 지가 똥개야, 똥개. 엄청 싼 거, 잡종. 자, 다음 토지는 잡종지로 합니다. 자, 우리가 지목이 없는 거는 다 잡종지예요. 자, 갑니다. 다만 죽었고, 다만 아니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원상회복 동그라미 치세요.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또는 흙을 파내는 것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임야야, 임야.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는 것, 흙 파내는 것은 이거는 임야지 잡종지가 아닙니다. 그걸 조심하고. 자, 잡종지 가보죠. 잡종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막 시끄럽고 이제 그죠? 엄청 시끄러운 데가 잡종지야. 그래서 잡종지는 값이 싸요. 시끄러운데, 자, 그렇게 생각하면, 기억, 갈대밭 엄청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워요? 갈대밭은 비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다. 갈대밭, 새들 때문에 그래. 엄청 시끄러워, 갈대밭. 대표적인 잡종지, 나오나 잡종지입니다, 갈대밭. 그 다음에 실외에 물건 쌓아두는 곳, 막 애들 가지고 장난을 엄청 치죠? 잡종지입니다. 돌을 캐내는 곳, 시끄럽잖아. 흙을 파내는 곳, 합니다. 야외시장 왜 시끄러워요? 여자분들 와갖고 막 시끄럽게 있더라고. 및 공동우물. 자, 공동우물은 이제 남편들 바지 막 긁는 데죠, 그죠? 공동우물. 이런 게 잡종지입니다. 미연, 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료시설, 부지. 일명 이거 우리 뭐라 그러죠? 선화부지라 그러죠? 이 선화지가 잡종지입니다. 윙 소리 나잖아요. 디귿 시끄러운데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 시설물 갖춘 부지가 대표적인 잡종지. 엄청 시끄럽잖아. 다음 리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중요 표시하세요. 요게 3년 전에 잡종지를 딱 넣어놨어요. 공항시설과 항만시설 부지도 굉장히 시끄럽죠. 잡종지입니다. 또 우리 비선호시설, 혐오시설,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 부지. 자,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확인 설명서에 잘 적는단 말이에요. 다음 비업 요겁니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가 이제 잡종지야. 아까 27개 지목이 있었죠. 거기 안 속하면 잡종지다 이거죠. 자, 대표적인 애가 이제 이건 기억하죠. 위험물 이동 탱커 저장시설. 이거는 잡종지입니다. 다음 콩나물 재배사. 이건 한 20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콩나물 재배사는 잡종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조심하고, 이거는 3년 전에 들어간 겁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줄거세요. 농어촌 휴양지 내의 야영장. 농어촌 휴양지 내의 야영장은 잡종지가 됩니다.
원래 야영자가 뭐였어요? 유원지였어요. 원래 유원지야 먹고 마시는 데요. 그런데 농어촌 휴양지에서는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잡종지입니다. 두 개는 기억하죠. 위험물 이동 탱커 저장 시설하고 농어촌 지역법에 따른 농어촌 휴양지의 야영장은 잡종지입니다. 자, 이제 1번만 더 하겠습니다. 5번 지목 표기 방법입니다. 자, 1번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대장의 지목 표시할 때는 대장은 글자 적는 데란 말이야. 지목 원면칭 다 적어요. 지목 명칭과 코드 번호 함께 등록합니다. 자, 앞에서 쭉 했는데 뭐 모르겠지만 지목 이름 중에 제일 긴 게 몇 자인 것 같아요? 지금 모르죠, 그죠? 자, 일단 조금 이따 하죠. 지목 명칭하고 코드 번호를 같이 적어요. 근데 2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지적도면이면 지적도니까 뭐죠? 지적도면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해당 지목이 동그라미 쳐 부호만 기재하고 코드 번호 1, 2, 3, 4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호만이라는 것은 자, 글자를 한 개로 줄인다는 거야. 부호. 자, 도면은 이렇게 돼. 도면은 조그만 하잖아요. 오케이. 도면 조그만 하잖아. 그러니까 글자가 제일 긴 게 주유소 용지예요. 주유소 용지. 5글자잖아. 5글자니까 이게 다 적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만 딴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자, 저 한자 머리 글자 한 개를 땁니다. 원래 두 문자라 그래. 자, 밑에 갑니다. 부호는 지목의 머리 글자 두 문자 첫 글자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첫 글자. 그런데 그 뒤에 4개 줄거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요 4가지 지목은 두 번째 차 문자로 표시한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했죠. 뭐라고? 주유소 용지가 주자야. 이거 비슷한 게 주차장이 있어요. 이 주자를 따면 안 되잖아. 그래 요걸 주자를 따. 요거는 차자를 차 문자 두 번째 외울 때 그 옆에 적으세요. 장차천원 이렇게. 장차천원 이거는 두 번째 차 문자를 따면 차남. 장차천원. 이거는 조금 이따 나와. 공장용지. 차는 주차장. 자, 그래서 공장 주차장은 요금이 1,000원이다. 공장 주차장은 하천입니다. 요거는 유원지야. 그래서 장차천원은 두 번째 문자 쌉니다. 그 두 개, 4개는 예외야. 자, 그게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차 문자로 표기합니다. 그걸 적어놔. 장차천원. 이것도 거의 매년 나왔어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칩니다. 다음 장 넘기면 28개 지목이 나와. 그러면 자, 부호는 머리 글자 땄죠? 전답자. 머리 글자죠? 그런데 차 문자 따는 것만 좀 외웁시다. 두 번째 지목에 공장용지에 장, 공구 이렇게 돼 있죠. 자, 공장용지는 장이야. 장. 네 번째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자, 그 다음 그 오른쪽에 하천은 천 17번이죠. 다음 유원지는 원 24번이죠. 차 문자 따는 게 뭐라고? 장차천원, 공장에 주차장은 요금이 1,000원이다. 하천 유원지. 이거 4개 외워야 됩니다. 그 4개 빼고는 전부 머리 글자 답니다. 머리 글자. 장차천원, 공장은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안 외워야 돼. 장차천원. 요 4개 빼고는 다 머리 글자를 답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자, 장차천원. 여기까지 해서 많이 나오면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5개. 오늘 하게 5개야. 몇 점 올라갔어? 12.5. 이제 7개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차천원. 오늘 그 장차천원. 집에 가셔가지고 꼭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시목 있죠, 그죠? 시목만 한 2번 읽어보세요. 다만을 해요. 아닌 거예요.
지목에 두 문제 꼭 나오니까. 자, 오늘 수업 마치고 내일은 중개사 보입니다. 내일 중개사 가져오시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차 1,000원입니다.